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 흔히 공생들 중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길래 내가 그때 만약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서울대도 갔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공부란 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기가 싫어서 그렇죠. 그쵸?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좀 어렵죠. 왜? 수학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수학 참 어렵죠. 네. 저도 옛날에 수학 이과라서 수학을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만 있지 선택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문과 과목들이죠. 외우는 거. 네. 우리가 이제 수능 보기 전에는 학력고사라고 해서 93년도까지는 학력고사를 봤어요. 94년도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부터 수능을 봤는데 제가 그때 1세대 수능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이전의 시험들은 전부 암기였어요. 그래서 암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웠어요. 수학도 다 암기를 했거든요. 문제를 다 통째로 외우면 돼요. 근데 수능이 나오면서 이게 응용을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고 들어는 갔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 스타일이 딱 그 학력고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면 제가 7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4년생들, 그러니까 저희 형들 더 위에 누나들은 오히려 학력고사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옛날에 하던 방식인데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 못 간다니까요. 수학 때문에. 네, 수학 없으면 가죠. 수학 없어도 못 가요. 어렵잖아요. 자, 하루에 한 10시간 공부한다는 건 사실 진짜 최대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8시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면 10시간, 11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뭐 길게 야근하신 분은 13시간, 14시간도 해요. 근데 실제 야근하는 시간에 1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에 한 15분, 20분밖에 안 돼요. 왜? 하기 싫으니까 질질 끌다가 가거든요. 저도 야근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아침에 가면 한 30분이면 다 해결돼요. 뭐 야근 3, 4시간 할 거를.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공무원 시험 공부도 약간 비슷해요. 밤에 늦게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뇌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은 주로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이잖아요.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거든요. 이게 사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보통 이제 늦게까지 하신 분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납니다. 10시나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 사실은 시험 볼 때 되면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머리가 안 돌아요. 멍하죠. 그래서 실제 시험 보러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느라고. 뭐 다양한 분들이 결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패턴을 우리 시험하고 맞춰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한 달 전쯤부터는 꼭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될 수 있으면 10시부터 12시, 11시 40분까지는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라 그래요. 그 감각 그대로. 그래야 적응이 확 되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만큼 공무원 시험 공부가 어렵다. 할 게 많다. 그리고 외울 게 많다. 학력고사 세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양이다. 서울대 정도 가려면 이 정도 외웠어야 돼 하는 그 정도 양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서울대는 못 가죠. 공무원 시험 공부니까. 그렇다고 내용이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에도 합격선들 보셨잖아요. 합격선이 그렇게 낮지 않고 높잖아요. 높다는 건 뭐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쉬운데 합격자들의 얘기니까 그거는. 수능도 항상 만점자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하죠. 수능 만점자가 100명 나왔는데 그럴 때는 물수능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두 명 나오면 너무 어려웠어요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만점자는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만점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러면? 네, 그냥 정식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아서 만점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누적돼서 자꾸 쌓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이거 웬만한 뭐 학원 강사보다 더 잘하게 되니까 합격할 수밖에 없죠. 네, 어떤 학원 강사분들은 어떤 학원 강사들은 책 찾아가면서 답을 찾는다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는 아니고 본인이 그 책을 다 외웠으면 금방 다 나오죠. 그리고 강의할 때 책 없이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책 보면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주 반복을 하게 되면 책 없어도 흐름을 다 알 수 있어요.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저도 지금 이게 원고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머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쭉 내뱉는 거예요. 내뱉다 보면 가끔 어디로 가요? 안드로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갔다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응 훈련을 하는 거고 시험 공부를 꾸준히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 이제 좀 해보셨죠, 다들?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알았어 넘어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다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죠. 시간. 네. 아마 서울대생들을 앉혀놓고 구급공무원 시험을 다 보게 한다 그러면 한 20에서 30%는 합격할 건데 나머지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따로 공부를 안 했을 때 만약 사회과학, 수학 이런 걸 선택해서 한다 그래도 왜냐? 딱 하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서울대생도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거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마킹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분이 아니라 40초? 요 정도에서 해결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시 뭐 재검토할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없죠. 시험 문제 쭉 풀다 보면 막히는 문제도 생기고 아리송한 문제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고 자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시간 잡아먹으면 다른 과목에 여파가 빡 와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시험 볼 때 뭐 먼저 볼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과목을 볼 거고 가령 내가 아리송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버릴 건지 대한 거.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선택 과목이 있죠. 21년까지는 선택 과목은 배점이 낮기 때문에 필수를 더 많이 맞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필수가 고득점이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 때문에 필수 한 문제를 놓친다 그러면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날아가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꼭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 너무 어려워 거기서 시간을 줄줄줄줄 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국어, 영어, 한국사는 어떻게 해요? 대충 결론이 뭐예요? 탈락이죠. 기술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렬도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뭐 간혹 뭐 토목 같은 경우, 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뭐 과락만 넘기면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실제 뭐 그렇게 나오고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과목들 아니 뭐 전기 과목 같은 경우, 전기 직렬, 기계 직렬은 높습니다. 합격선 높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도 받쳐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뭐 기술 직렬 가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좀 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80점대, 막 75점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점수예요. 그 점수가. 왜 이렇게 기술직은 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행정직을 생각할 때 하는 거고 기술직의 두 과목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럼 쉬우면 다 기술 직렬 보지 뭐하러 행정 직렬 봐요. 그러니까 남의 거 쉽다고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는 직렬 를 잘 선택해서 쭉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공부는 물론 막 해도 돼요. 근데 공부도 다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플래너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결과를 또 적고 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해서 일기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래너 형식으로 해서 플래너니까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많이 틀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 오답 노트 같은 경우 만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수능 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원 할 때 이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들을 때 앞으로 수능이 자기주도 학습이 이끌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해서 자료도 왕창 받아놨는데 그게 공무원 시험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거는 자기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가 딱딱딱 정해줘서 오늘부터 며칠까지는 몇 쪽 해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진도가 좀 나가네 그러면 좀 빨리 나가고 진도가 좀 더디네 그럼 좀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 다음에 빨리 나가는 거에서 세이브해서 다시 보충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달 양 처음에는 한 달 양 나중에 일주일 양 나중에 하루 양 이런 식으로 좁혀가면서 계획을 다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루 뭐 10시간, 뭐 9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도가 나갔으면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1시간에 뭐 하루치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한 10시간으로 잡아놨는데 8시간에 끝났다. 그럼 2시간은 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플래너 쭉 작성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울대도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명문대 간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의지죠. 의지 박약. 이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의지 박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뭐라 그러고 이러지 않으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관리형 독서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제가 앉아 있으면 10분을 못 견딜 정도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공부 좀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예전 학교 갔을 때는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공부를 해? 이런 생각 드니까. 특히 20대 초반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유혹도 많습니다. 굉장히. 카톡도 하루에 뭐 몇백 개씩 오죠. 저는 카톡이 하루에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친구도 많이 없어요.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공부는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이제 20대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늘 어디서 만나자. 아니면 무슨 단톡방 같은 데서 야 누구 취직했다더라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러면 그날은 공부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또 기분이 좋나요? 안 좋죠.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 뭐 공무원 준비해. 그럼 대부분 하는 게 야 그 공무원 해서 뭐 하려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월급도 조금 주던데 누구예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그때 공부 좀 더 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 저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가끔 전화하면 그래요. 야, 그때 대학교 때 공부 좀 더 할 걸. 그래서 너네들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갈 걸.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전공과 무관한 인터넷이라는 곳에 빠져가지고 인터넷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로 자꾸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또 인터넷 업계가 좋을 땐 좋다가 나쁠 땐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흘러 가다가 뭐 굉장히 많이 굴곡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대기업 가서 성공한 친구들을 지금 보면 거꾸로 역으로 보는 거죠. 그냥 그때 좀 공부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나서 그때 공부하던 시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때 참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은 없네 하는 거. 역으로 또 떨어지신 분들은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공무원 공부 할까 그냥? 할까 말까?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왜? 했다 떨어졌으니까 더 이제 힘들죠. 그래서 옛날에 노래 중에 강릉 가는 기차 차표를 지갑에 뭐 어쩌고 노래도 까먹었네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닌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노래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지는 못하는데 항상 가고 싶다는 거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보면 거의 30%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공부는 안 했는데 합격은 하고 싶고 시험 보러 가자니 무섭고 해서 시험 볼 때 안 옵니다. 한 20-30%안 와요. 그분들은 항상 접수해요. 항상 접수. 내가 정년퇴직하는 그날까지 접수할 거야 이러면서 만 59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때 계속 접수입니다. 접수. 근데 실제 시험 본 건 몇 번 되지도 않아요. 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기본적으로 안 하고 가니까 떨어지죠. 이런 분들은 평생 서울대를 갈 수가 없죠. 근데 진짜 열정적으로 만약에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 습관 그대로 다시 수능을 공부한다 그러면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열정과 그 정도 노력이면. 정말이에요. 다만 이제 수학이 문제죠.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만 잘 해결된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충분히 다 가능해요. 우리가 공무원 공부라고 무조건 암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암기 속에 차근차근 쌓여가는 어떤 지식에 어떤 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곡차곡 잘 쌓이면 이게 수능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완전 암기다 난 탁 치면 탁 하고 나왔다 그거 아니라 암기하는 것도 어느 연관성 있게 암기를 하잖아요. 그냥 막 암기가 되나요? 안 되죠. 고려시대 왕들 이름을 쭉 한다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이렇게 전전 이렇게 정치사 할 때 이렇게 확장하면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능에 갔다고 해서 그게 막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만 보다가 거꾸로 오면 그게 막혀요. 수능과 암기시계는 조금 다른 점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면 역으로 암기를 열심히 하면 또 논리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약간만 따라다 갖춘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편입 공부하시고 이런 분도 생겨요. 실제로. 공무원이 되고 나면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요? 사실 힘들죠. 야간 대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야간 대학이 있으면 되는데 야간 대학이 많이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대체하는 게 사이버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이런 거죠. 그렇게 다니다가 2년 정도 다니면 이제 3학년 되죠. 3학년. 만약에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이 만약에 합격해서 가면 3학년에서 되면 이제 편입이 돼요. 근데 편입 시험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연수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알려준 바로는 가능하다. 나머지 2년을 연수휴직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되도록 만약에 그걸 못 내주겠다 그러면 되도록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누구를 임명권자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나 대학을 좀 다니고 싶다.
연수유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좀 쓰게 해달라 이렇게 뭐 피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끝 하지 마시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사이버 대학을 다닌다거나 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굳이 공무원들 사이에 학력을 가지고 따지진 않는데 있으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다 없어지죠. 나도 이제 대학 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 저 많이 봤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야간 대학 다니셔가지고 합격하신 분이 졸업하신 분이 있는데, 예전까지 고졸이라고 계속 하고 다녔어요. 고졸이라고. 근데 이제부터 대졸이라고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력 썼을 때도 더 훨씬 더 좋죠. 한 줄 더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사도 있고, 요즘은 학점은행제 독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안 되면 아까처럼 연수휴직을 한번 보시는 방법도, 이게 꼭 된다고는 볼 수 없는 휴직이라서 그래요. 연수휴직의 그 라인을 읽어보시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쪽으로 해서 가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저도 뭐 들은 얘기니까 이거는 지식인 같은데 올려놓으신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뭐 국민신문고에서도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학도 갈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허가되면 유학휴직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면 나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특히 이제 고졸 하신 분들 중에 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못하겠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전문대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업학교, 전문대 이런 쪽은 시험 봐서 들어갈 때 수능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전형도 있는데, 수능을 보게 된다 그러면 수능 공부를 몇 개월만 하시면 가능할 수 있어요. 왜? 공무원 공부를 했으니까. 공무원 공부를 안 하셨던 분이 맨날 탱자탱자 놀던 분이 갑자기 공부해서 들어가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무원 공부를 어느 정도에서 합격선까지 비슷하게 갔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대 쪽으로 취업 잘 되는 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자기는 이제 대학은 안 가봤으니까 대학을 한번 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죠. 네, 물론 비용은 듭니다. 비용은 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게 하면 습관이 잡히고요, 방법을 알게 돼요. 그 방법을 알게 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못 알아서 사실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몰라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깨셔가지고 좋은 대학 가시는 분도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뭐 공부해갖고 뭐 간다든지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20대가 그럴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한번 내가 살아오면서 못했던 공부 한번 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공무원도 합격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공무원 한번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도 보시면 쭉쭉쭉 합격합니다. 한번 합격하기 시작하면 계속이에요. 왜?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공부는 습관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격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흐트러뜨리고 공부 안 해버리면 서울대는커녕 뭐 어디 지방대도 못 가게 되는 거죠. 저 최하에 있는 점수에 대학들도 못 가게 되는 성적이 그 수준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사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한 노력만큼 나오는 게 결과값으로 나와야지, 노력은 안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신 분이 있어요. 1을 넣는데 100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1이 나오면 1 정도 나오는 게 공정한 사회죠. 그러니까 한번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래저래 머리가 아픕니다.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신다면 내년에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쓴소리 라디오 하다가 좋은 소리 라디오로 바뀌어버렸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